자, 오늘 11월 20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좋았는데 사실 제가 장전 시황 보내드릴 때 그런 말을 썼잖아요. 기관들의 레포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는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표현은 어쩌고저쩌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적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썼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단기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 뉴스로 인한 개별적 흐름도 강한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증권사들이 지금 시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혹은 증권사에서 대놓고 개인들 물량을 빼기 위해서 되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 이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터질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증권사의 예측과 다르게 무려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상승 증세를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1.86%, 코스닥이 1.75%, 이거를 하루 이 정도 변동성을 재미없는 한 주라고 하지 않죠. 월요일부터 즐거운 한 주가 됐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특히 이제 코스피가 그런 선들이 강한데, 보면은 코스피가 금요일에 0.74%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0.86% 올라왔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86 올라왔으니까 더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똑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 전에 종가가 2488이고 오늘 2491이거든요. 그만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이 있다가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러면 5,000원이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 50%, 이 5,000원을 다 50% 상승을 했어요. 그럼 7,5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라는 거는 의외로 벌기가 힘듭니다. 실제 50% 플러스 되고 50% 마이너스 되면은 마이너스 폭이 25%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만 원이 있습니다. 50% 상승을 했어요. 그럼 15,000원이 되죠. 그래서 50%가 깨졌습니다. 그럼 7,500원이 되잖아요. 15,000원의 반이니까. 결국은 앞에서 깨지나 뒤에서 깨지나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하면은 마이너스 25% 됩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빠지고 오늘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비등비등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코스피가 최근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뺄 때는 외인 기관의 매도량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도할 때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외인이 1,000억 팔고 외국인이 500억 샀어요. 그럼 결국 외인 기관이 500원 판 거죠. 11월 7일 날 2%가 넘게 빠졌는데, 2% 넘게 빠졌을 때도 보면은 이때는 기관이 좀 많이 샀는데 3,800억. 근데 외인이 4,100억을 샀습니다. 개인도 샀는데 그러면은 기타 법인에서 좀 매물이 나왔네요. 기타 법인에서 나왔던 매물이 좀 있고, 11월 8일 날 0.91% 빠졌을 때 보면은 외인이 137억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수급들이 엄청나게 급하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금요일날 보면은 기관이 많이 던졌어요. 2,400억 던졌고 외인이 7,500억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똑같은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렸는데 기관이 4,300억 매수했고 외인이 1,0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면은 수급적으로 던질 때보다 끌어올 때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거를 8,000원에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끌어내리는데 내가 만주를 썼어요. 매도를 만주를 치고 8,000원에서 만원까지 가는데 8,000주만 담으면은 2,000주 손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만원부터 매도를 쳤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태에서 밑에서 8,000부터 받아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인데, 보유하는 주의 수로 봤을 때는 만주를 때리고 8,000주를 받으면 2,000주가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때리면 수익도 보면서 밑에서 받아가는 양이 더 많아야지 이 종목을 매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인 기관들이 그래도 시장을 매수해지는, 좋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도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인데, 만약에 내년에 경제가 조금 활성화된다, 우리나라 경제도 조금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테고 가처분 수급도 늘어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시장이 저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만약 모아갈 수도 있겠죠. 글로벌 어쨌든 간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해야 되고 미국의 소비가 받쳐줘야지 우리나라 생산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튼튼한 부분들이 미국 우리나라에 선행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쩌면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쯤에는 저는 정고점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장기 횡보를 했고 박스피 6년 저도 이때 주식을 했지만 정말 재미없는 주식시장 이번엔 돌파하겠지 이번엔 돌파하겠지 이게 6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가 한번 튀어주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꺾였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 펼쳐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되면서 빠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을 잡고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구간일 수도 있어요. 저점을 올린 쌍바닥 구간이 나오면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전고점은 물론이거니와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싼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특히 대장주급들 매크로에서 대장주급들 지수 연동성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가져간다면은 절대 지금은 놓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개별주들이나 단기 모멘텀들 있는 종목들 매매하다가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 따라가는 것들은 선수들의 영역이지 나는 초보다 주식 잘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은 확실한 종목들만 모아가지고 쉽게 털릴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